예, 뭐 신경완화라는 어떤 그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고요. 예, 뭐 병원 다니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교수님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희가 약에만 지금 의존해서 살고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 고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약 이제는 뭐 1차 임상이 통과했다더라, 2차, 3차 뭐 그렇게 어떤 희망적인 고문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바라보시는 지금 현재 약이 지금 어떤 지점까지 와 있으며 줄기세포가 지금 일본에서 한다고 12월 달부터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희망 고문 말고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교수님 바라보시는 우리나라의 이 파킨슨에 대한 미래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정말 제 성격으로서는 희망 고문 잘 안 하거든요. 무조건 좋은 얘기 절대 안 해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환자분들 오히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어떨 땐 딱 잘라 말한다고 해가지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실 이게 결국에는 의료비 문제도 좀 있는데 외국에서는 사실은 조금 저희가 레보도파, 이제 뭐 명도파나 이런 확인 말고도 조금 더 오래가는 약 이런 거 만드는 게 사실 목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레보도파만큼 좋은 약은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이게 약간 허가된 좀 오래가고 천천히 풀리는 약제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먹고 쓰는 거 많이 받고 이제 미국 갔을 때 이미 쓰고 계시고 비싸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마 이제 의료비 수가 문제로 아직 좀 덜 들어온 약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좀 들어오면은 약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약간 돈 문제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두오도파로 해가지고 사실 이 11제 연결해서 하는 것도 뭐 도파민 펌프 같은 것도 그것도 사실은 여기 염증 있는 것 빼고는 제대로 된 분들은 엄청 만족도 높긴 하죠. 왜냐하면 결국 뇌에 일정한 도파민이 가니까 잘 지내는 분도 많으시고요. 수술 당연히 요즘에는 수술 방법도 그냥 DBS라는 사실 이거 어려운 침나는 수술 아니고 진짜 그 떨림에 쓰던 울트라소노라고 해서 저희가 초음파라는 것도 지금은 조금 더 개발을 해가지고 약간 초음파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이 드신 분들 다 DBS 하기 힘드시니까 그 수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속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정말 그 실용적인 방법도 나오고 있고 근데 줄기세포는 저희가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은 사실 잘만 되면 저도 파킨슨에 정말 적합한 치료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파킨슨만큼 저희가 목표, 타겟이 분명한 질환이 좀 드물어요. 신경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도파민 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타겟인 병이 참 드물어서 잘만 되면 좋을 거 아닌데 줄기세포 그 치료 자체 세팅이 좀 어려워요. 지금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최대한 적당하게 키워서 뇌에 넣자. 그게 한때 그 2020년대에 막 그 나오고 난리 났던 거예요. 그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줄기세포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음의 생물처럼 옛날에 그냥 쐈어요. 그냥 줄기세포 해가지고 근데 걔 가니까 가지도 않고 별로 뭐 종양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제 한마디로 애기들만 풀어놓은 거니까 왜냐면 애기들은 아직은 동상 풀어놓으면 애기들 다칠 수도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좀 애매하고 잠깐 맞을 때만 좋아지는 느낌만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를 일하는 세포 조금 일할 만큼 좀 키워서 넣는 걸 좀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성숙해가지고 뭐 며칠간 키우면은 도파민 만드는 우리 일하는 세포랑 비슷해지겠다. 그때 넣어서 하자라는 게 컨셉이 조금 바뀌었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쏘는 게 갈 것인가 뇌 근처에 쏘는 게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뇌에서 세포를 심어줄 것인가 약간 좀 타겟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하는 게 근데 일본 같은 데가 좀 원래 좀 그런 게 좀 더 자유롭게 되고 그런 게 노인 그 의원에서 하는 게 자유로운데 그냥 사실 주사하는 줄기세포 제가 볼 때 별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정맥 주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동안 많이 봤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비용대 효과 느낀 분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줄기세포 우리나라에서만 줄기를 세포를 준다면 아직은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공인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마 이제 임상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뇌에 직접 이제 넣는 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아직은 조금 근데 과학적으로는 좀 꽤 희망적이나 임상적으로 한계가 아직 있는 게 과학은 컨셉이 있는데 임상이 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넣는 게 가장 성공적으로 얘가 안착을 해서 완전히 새롭게 도파민 세포를 치환하는지가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보기까지 했는데 얘가 거기서 정말 젊어지는 세포처럼 걔가 완전 대체해서 커는 결과가 나오면 이제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아직은 조금 이제 임상 시작하고 결과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기대는 해요. 정말 잘 되는 방법은 어느 순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방법이 아직 찾아가는 과정이 불분명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죠. 동물 실험하고 차원이 틀리거든요. 안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멀쩡하신 분이 잘못 주사했다 큰일 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법론은 좀 찾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그냥 막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저희가 좀 이제 참 다듬어진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도 암은
암은 그냥 자르는 것만 옛날에 맨 처음에 했거든요. 암도 또 어느 순간 옆에 있는 림프노드, 림프절 자르는 것도 얘기했고 하다가 항암 치료하는 것도 나오고 방사능도 나오고 지금 면역 치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변하는 거야. 암세포로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해서 약간 발전돼 어떻게 보면 약간 세팅이 바뀌는 좀 더 첨단 유행 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가 연구는 계속 하고 있다. 근데 딱 뭐 몇 년 내에 바로 막 너무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줄기세포 자체에만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내가 몸 상태가 좋아야 언젠가 그 드라마틱 치료 나왔을 때 또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때까지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 관리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밖에는 20년 차 출신으로 제가 지금 질문드리기 좀 많은데 괜찮으십니까? DBS를 하는데 그 시기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파킨슨병 확인하고 몇 년 뒤에 DBS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이게 약간 그래서 이게 보통 한 5년 정도를 했었어요 옛날에. 왜냐면은 이게 파킨슨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자는 게 크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파킨슨 증후군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몇 년 좀 뒤늦게 파킨슨 병인 줄 아는 파킨슨 증후군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막 완전 최대극은 아니죠. 사실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은 진행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DBS의 효과를 별로 못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파킨슨이 맞는지 확인하고 넣는 차원에서 그때 한 5년을 경과보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5년 후에 뭐 이제 하는 식으로 옛날 보험비용도 있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한 몇 년 전에 이제 조금 최대한 빨리 낫지 않나 그런 게 있는데 그 연구됐었는데 뭐 지금 봐서는 빨리 하고 낫게 하는 게 아주 좀 큰 차이가 있대요. 왜냐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환자 정말 환자마다 좀 다른 게 이게 좀 전기적 자극을 해가지고 약을 덜 쓰는 게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걸 해도 결국에는 나는 계속 뇌가 노화가 되니까 그 좋았던 이펙트가 아주 오래 안 가는 경우도 결국은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최근까지는 그래도 환자가 파킨슨이 확실한 걸 좀 확진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 진찰했을 때 아마 그러니까 시기라기보다 이분이 진짜 파킨슨이고 약에 대한 반응성이 이렇게 정말 있으면서 약에 대한 그 운동 동요 같은 게 있어서 약물 치료에 한계가 있어서 수술이 적합한 부분 이런 것도 찾아서 하거든요. 아주 막 기간 자체보다는. 그래서 옛날 하여튼 몇 년 전까지 확실히 5년 기준이 확실히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환자분 상태와 정말 파킨슨이 맞는지 확진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꼭 10년 있다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시긴 하고요. 상태에 따라 다른 상태, 또 환자분의 상태. 예. 저는 20년 전에 3년은 대구 군대에서 진료받았고 14년은 서울대병원에서 받았고 지금은 또 서울대병원에서 한 5년씩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3년 차쯤 될 때 저도 병원에서 DBS 수술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좀 추천을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그러면 날짜 잡더라고요. DBS 수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도 병원 안 갔어요. 안 가고 다른 병원을 옮겼어요. 옮기고 그 사실을 얘기하고 지금 계속 약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DBS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막 너무 막 진짜 이게 막 완전 말기 약 반응도 없는 분은 사실 정말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이 안 되는 분 너무 오히려 인증이 너무 떨어져 버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DBS라고 하는 수술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고 보행 자체 동결심하는 보행 불안이 너무 심한 분들 좀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고 나서 못 걷겠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젊어서 발병한 분들도 젊었기 뇌가 그만큼 젊기 때문에 조금 오래 앓다가 그때도 DBS 하는 분도 있어요. 꼭 5년 만에 하지 않고 뭐 지낼 수 있으면 약물로 조절하면서 복귀하는데 왜냐면은 DBS가 정말 약하고 달리 완전 세포를 보호하는 게가 좀 완전 100%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유지시키진 않는데 환자분들이 만약에 약을 너무 여러 번 드셔야 되고 약물이 온과 오프가 너무 힘들어 환자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오프 때 단순히 몸이 붓는 게 아니고 진짜 고통스럽게 몸이 흔들리고 아픈 분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우리 활동을 하려고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DBS 해보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 자체나 카토라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또 오래 알았다고 못한다기보다는 세포 상태를 파악해 주는 이게 해도 지금 이제 반응이 있을 만큼 많이 기능이 좋으시면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약 반응도 없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면 저희가 뭐 무리해서 하진 않고요. 또 환자분도 사정도 있으시고 어쨌든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도 돼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데 여기 막 혈관계부 이런 거 못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위험도가 높고 수술 위험, 수술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건 다 따져서 하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 다 달라요. 그거는 해야 되고 막 뭐가 100점짜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질문 드려야 모르겠는데 입에서 수술 비용하고 보험 처리되는 거하고 관계가 좀 그게 아마 비용이 요즘에는 원래는 그 기계 옵션이 좀 이상한데 제가 이제 한 2010년도 아산 있을 때만 해도 그게 그러니까 보통 어쨌든 10%예요. 결국 10%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거의 그러니까 뭐 수술 비용하고 기계 다 하면 그러니까 5천만 원쯤 되면은 뭐 500 정도 그러니까 한 10% 부담이니까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병원마다 또 3차 병원에 또 수단에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 병원마다 좀 다르실 건데 뭐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실은 수천만 원까지 안 갔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10% 부담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고 아마 요즘은 조금 더 그런 것도 좀 약간 세팅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병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 무슨 단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기계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수술 보는 시간이나 또 몸 상태는 입원비에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 교수님 저희 교수님도 식사하시고 저희 식사하면서 앉으시고 저는 근데 약간 간식같이 제가 아까 일하다 먹고 와서 식사하시고 계시고 순간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펀킨점을 제가 지금 200대를 5번 먹고 있거든요. 그 맥시멈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근데 맥시멈은 사실은 저희가 200번 200mg 5번에 1000mg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하는 게 그러니까 1000이 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1000 혹은 900까지 써봐라는 거는 이펙트가 그러니까 효과가 있고 없는 구분하는 기준이지 사실 더 쓰는 분도 많거든요. 책에서 1500, 보니까 1800으로 1500, 1800까지 쓰는 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지금 5번 더 쓸 수도 있는 근데 사실은 더 쓰실 수도 있죠. 용량하고 좀 부작용까지 고려해가지고. 네. 네. 내부투가 안 되면 사기성이 아닌가요? 내부투가 안 되면 사기성이 아닌가요? 근데 왜냐면은 진단 기준이 중요한 게 레보도파 반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보도파 하나도 반응이 없다면은 조금 다른 진단이 아닌지도 별로 분별해요. 효과가 조금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반응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좋을 때가 많은데요. 보통 같은 병을 근데 너무 반응성 떨어지거나 애매하다 하면 혹시 사실 저희가 막 MR 찍어보고 좀 애매하게 이거 검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찍어보기도 하고 뭐 PC도 해보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초기거나 증상이 더 강도가 심하지 않고 혹은 떨림이 있으면은 내가 보통 파킨슨 병약 레보도파는 듣거나 느린 거에 잘 들면서 그건 포션이 않고 그것도 내가 서프를 좋아하는 거 없는 것 같은 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감기 있으시다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거꾸로 좀 심해지고 다른 데는 아니면 감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정말 반응이 하나도 없다면은.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뭐 처음부터 주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면 저희가 조금 요거는 다른 문제 없으면 세팅을 해봐야 되고 약을 좀 바꿔보는 방법이 수가 안 되는 맞은지 생각해봤어요. 아니라도 더 먹었는데 밥은 먹으면 감기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 특이한 말, 뭐 어떤 분은 약간 파라독시컬, 그러니까 약간 그 반대로 간다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레몬 가능성이 거의 있기 때문에 정말 없다면 혹시 약 용량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병이 같이 있지 않는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감별을 해봐야 된다고 너무 없다고 하시면 그 정도 없다고. 부산이한테 담배총 기축이라는데 그게 담배총 너무 없고 이제 다른 증상 중에 이제 다혈질이나 그런 증상 있는 분들은 가격이 있을 경우도 있는 건데 그 자료를 나중에 만약 가져와서 하시면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그 자료 같은 거 혹시 뭐 검사하면서 종합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무 반응이 없으면 당연히 의사로서 딴 거 아니고 감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치매가 사실 진짜 진단이 좀 어렵고 그 계열이 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조금 전형부가 확인을 중이 있는데 좀 치매가 좀 어려고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알파 시리코제라고 하는 단백질이 조금 더 충격도 많이 퍼지는
질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도파민이 제가 아까 말한 흑색질의 뭐 거기서만 그 문제가 주고 있으면은 느리고 뻣뻣하고 지금 운동상에 있는 것이 나오고 많이 빨리 풀수록 사실은 약간 더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민주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 약 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너무 안정이 잘못 쓰면 너무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파킨슨기와 질환이 항상 주관적으로 좀 많이 호소하세요. 맛을 즐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지는 경우도 그걸 좀 깨우는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게 나가 바뀌면 안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밤에는 좀 잠잘 잘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어쨌든 낮에는 최대한 뭐 햇빛도 좀 쐬고 그러니까 낮밤이 안 밝을 때 진짜 뇌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어스름해지고 해만 져도 회복돼서 잘 보이고 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최대한 이제 낮이라는 게 뇌에 반응이 들어오게 하고 밤에는 지금 잘 시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 갔을 미국 갔을 때는 정말 의외로 멜라토닌 거기 멜라토닌이 그냥 시커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이유가 안전하기도 하고 멜라토닌 자체가 조금 수면 주기를 도와주는 게 있어서 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냥 단순 수면제가 아니고 하니까 조금 쓰시고 낮에는 최대한 조금 이제 좀 햇빛 그렇게 해가지고 좀 햇빛도 세게 해주고 물론 뭐 너무 추운데 뭐 한겨울에 밖에 문방 쏘는 건 아닌데 햇빛에서 지금 이 시간 낮 시간이다. 이게 좀 내에 자꾸 들어가면 뇌안에서 되게 서카디안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계 같은 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하시는 게 약간 좀 주관적으로 일단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네. 네. 운동하고 있으시니까 요즘 정말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좀 운동하고 낮에 좀 이렇게 낮에 너무 기니까 너무 정말 쏟아져가지고 저는 한 2, 30분 딱 주무시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너무 놀려하시는데 가급적 긴장은 낮에 다 주무지 않게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시간 정도 사이클이 돌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게 밤잠하고 비슷해져가지고 이게 주기가 바뀌면서 주기가 바뀌기 시작하면 점점 보호자분들이 좀 그런 어려워지고 이상심이 많이 생기는 그러면 사실 약 쓰기 힘든 분이거든요. 이상심이. 그럼 다행이죠. 다행이신데, 그래서 어머니 저녁에 밤을 잘 주면 너무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낮에 조금 더 운동해서 좀 나중에 최대한 깨우려고 노력을 해주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운동. 정말 근데 간단한 것 같지만 제일 효과적이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요. 뭐가 있을 때 그쵸 이제 거의 보통 리바스티그를 쓰거나 뭐 리셋 뭐 그런 가지 약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거 쓰는 게 제일 그나마 부작용이 적고 안 기분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신경 완화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저희 박힌 환자들이 모두가 바른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무 단순한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내용을 들으셨을 모양인데 저희가 가야 될 길이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의료인들도 모자라고 의료인이랑 다른 상담 쪽도 필요하는데 저게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지 저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사실은 제가 이게 개념은 무슨 말씀드리는 게 아예 우선은 다들 모르시니까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우선은 그냥 이게 저런 것도 있구나 아셔야지 관심이 가지고 그냥 생뚱맞게 만들면은 항상 모든 게 물론 뭐 너무 완벽하고 훌륭한 제도는 위에서 아래로 하도 잘 되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좀 개념을 알아야지 생각보다 저런 거 하나보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도 한국 의사들도 아니고 잘 모르시는 거라서 얘기 좀 드리고 다니고 있어요. 우선 제가 신경과 악태 쪽에 좀 저희가 이런 거 좀 세팅할 수 있는 좀 TFT 만들 이런 거 좀 의견에서 개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좀 이쪽으로 신경과 악태 차원에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해보려는 게 우선 당장 갑자기 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의사들 자체가 조금 그래도 환자마다 좀 사전 의료계에 세울 만한 그런 뭔가 설문지를 만든다든가 또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좀 환자한테 파악을 해놓는 그런 걸 좀 시스템 만들면 저희도 시간을 최대한 좀 적게 쓰더라도 좀 완화 그런 걸 위한 좀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당장 엄청난 건 국가 요구를 못하더라도 저희가 안 그러면 좀 이제 면담에 대한 수가 같은 걸 좀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 쪽에 집중할 수 있게. 왜냐면 이런 환자분들은 사실 그게 중요한데 왜냐면은 사실 지금 의대 이런 정원도 문제인 게 사실은 갑자기 의대생에서 는다고 전문 의사가 들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더 함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환자분 하나한테 쓰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쨌든 좀 사전 완화하게 사전 치료기 만들 수 있는 좀 설문 틀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어쨌든 신경과학에서 이렇게 만드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TFT 만드는 계속 의견 개진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미 너무나 많은 노력해주고 계신 여러 뭐 복지 관계자 이런 분들 사실 많거든요 한국에 이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실 있는 우선 도움을 좀 받을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미 사실은 꽤 많은 분들이 이쪽에 보건복지 쪽 가고 있는데 그런 거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구체화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또 한번 이런 자리 와서 제가 또 설명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관심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이거에 결국 환자랑 보호자분들이 긍정적이지 않으시면은 이건 제가 하자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너한테 한다고 해도 우리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는 약 먹어서 좋겠고 의사 오래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하면은 되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나는 내가 환자랑 보호자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거 같고 길 같아라는 의견이 많아지면 결국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네. 하나의 일환으로서 네. 저희 생각하는 거는 네. 지역별로 거점으로 해서 네. 파킨슨 쉼터나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 그 공간에서 저희가 주일회라든가 구성해서 모이기도 하면서 우리끼리라도 어느 정도 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 수시로 담당 의료진이나 네. 잠시 와서 그 시간에 사실 이제 특히 초기부터 하는 환자분들은 사실 운동이 같이 되는 쉼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좋은 얘기신 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세션화되는 게 있어요. 집단 치료 형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집단으로 모여서 그 방향 얘기해드리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 약간 단기 환자부터 모아서 하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좋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점에서 오히려 약간 그런 좀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쉼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아직 우리나라 보면은 되게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좋은 게 별로 없고 좀 가기 힘든데 막 이렇게 센터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정말 좋아요. 근데 저런 걸 얘기를 해주시면은 왜냐면 저희는 아직은 외래에서 들어보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의견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하다못해 PA에서 저희 이제 파킨슨 학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런 쪽으로 좀 하는 거 정도에 개진하자 이런 얘기 좀 저희가 최대한 전달을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대구 경북 지부 회원들이 엄청난 복이에요. 그 직접 또 이렇게 외국에서 연수 받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지난번 서울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도 또 인원이 적었고 근데 저희 직접 또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지니까 한 손으로라도 한 번 더 박수 밥 드시면서 한 번 더 박수 쳐주시면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좋은 방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 분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네. 지금 한 10년 됐는데 그렇죠. 네. 약을 드셔도 네. 안 드셔도 본인이 그걸 못 느낀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상황 왜냐면 이게 진짜로 그때 뚝 끊으면 또 며칠 때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애매하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거 진짜 말씀하시면은 조금 그런 기회들 저는 이게 파킨슨 환자들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뭐 단기입원 와서 얘기 드리는 게 그런 거 파악하면서 진짜 그게 너무 좀 내가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며칠 전에 관찰하고 실제로 약을 좀 줄여본다든가 이런 거 조심하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파밀리안 약은 조금 어쨌든 신경계통 약은 좀 임의로 끊었을 때 꼭 문제 생긴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있으면은 근데 또 상의하러 갈 지금 기회도 없고 하니까 또 끊었다가 갑자기 또 아프시면 또 보호자분 놀려고 하시니까 혹시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으면 저 외래 왔을 때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약도 좀 더 조절해보고 저희 우리 환자분 좀 편한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해보고 상의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처음에는 파킨슨 그 이제 확진을 받고 네.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네. 떨림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네. 여리고 하는 그것만 있어서 네. 진짜 파킨슨인가 싶어가지고 네. 지금까지는 아주 편하게 지냈거든요. 네. 지난해 골절되고부터 이렇게 근데 힘드시는데 이제 손 한쪽 손 떨리는 게 많이 표가 나요. 그래서 파킨슨인가 싶습니다. 파킨슨도 사실은 증상이 다 똑같지 않아요. 아주 전형적으로 오는 분은 정말 진단이 쉬운 의사조차 의사가 잘 진단하기 전형적인 파킨슨은 의사가 사실 진찰만으로 70에서 90%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생각보다 의외로 그렇게 막 많지 않으시거든요. 왜냐면은 아주 전형적인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떨림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느림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떨림은 없고 뭐 이게 약간 애매하게 그런 이상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찍어보면 파킨슨 그 도파민 손상 나오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원래 좀 임상 좀 어려운 케이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그 DBS 수술이 막 5년까지 보고하려고 했던 게 진짜 5년 지나도 확실히 파킨슨 맞니? 라고 이제 나라에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너무 성급한 수술하지 않기 위해 그런 노력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령되신 분들이 사실 늘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나이 들면 그 자체만으로 근육이 손실이 오고 기혈을 저하도 있는 와중에 넘어지는 이벤트가 어쩔 수 없이 생기세요. 파킨슨 꼭 아니어도 약간 다리 근육 빠지고 이런 생기면서 이게 막 걸려 넘어지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와산이 되면 사실 갑자기 탁 컨디션이 터지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또 이제 이런 상태가 돼서 상담 다시 하고 그럴 때 약을 어떻게 조절할지도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할지도 또 의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어머니 여러분. 그 어떤 분은 예. 방 쓰러지다가도 약을 드시면 조금 있으면 음. 금방 또 쌩쌩하고 해가지고 그런 네. 편차가 심한 분이 있고 좀 그냥 좀 비슷하게 간 경우도 있고 근데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낫다고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사람마다 정말 다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명 똑같으면 의사도 편해요. 다 똑같으면 너무 알아주고 근데 다 달라서 파킨슨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만 또 그래서 또 환자분 맞춤을 하는 게 사실 의미 있는 그런 병 중에 하나죠. 투명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골대병원에서 네. DBS 수술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혼자서 다 진료를 다들 무난한데 수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대구로 내려와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수술 후에 보통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바로 나쁠 때 말씀하신 거죠. 못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술하고 나서 파킨슨 만약에 수술이 되면은 큰 문제 없으면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금방 다 어느 정도 다 그냥 큰 차이 없이 또 걸으시고 다 퇴원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한 1, 2주 있다가 그냥 수술한 자리가 안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한 2주 때또 외래 오시고 이런 게 있는 거고 진짜 수술 문제 없이 대부분은 갑자기 뭐 진짜 갑자기 걸음 나빠지거나 못 걷게 되고 뭐 상대는 않으세요. 수술 비대 수술 자체는. 근데 이제 혹시 그 부작용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거나 사실 뭐 걸음에 생기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좀 다른 거고 DBS 자체만으로 보통 뭐 와상돼서 못 나고 이러진 않으시거든요. 적합하지 않은 분이 아니서 대부분 다 그런 문제는 없으셔가지고 보통 하고 나서 뭐 아픈 거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걸어다니는 것도 보고 제가 기세 다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뒤에도 펴보고 몇 주 있다가. 예. 그렇든 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수술하고 내려와서 안 좋은데. 받아주는 건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갑자기 안 좋다는 경우 저희가 이제 뭐 DBS 수술하는 의사가 그 같은 계열 수술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을 좀 이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해가지고 소견서 같은 거 받아오시고 갑자기 가기 힘든 경우는 그런 걸 좀 부탁 소견서 받아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서울에 수술 받는데 왔을 때 혹시 나쁠까 걱정인데 서울 다시 가기 힘들 때 그러면은 이제 거점마다 사실 이미 수술하는 병원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적합한 병원에 뭐 경북대 이미 다니셨던 데 있어요. 경북대 쪽으로 뭐 소견서 하나 받아오신다 이렇게 하면 조금 같이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또 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나중에 뭐 우리도 뭐 재택으로라고 해서 환자분이 조금 안 좋을 때 약간 집에 가서 지내시는 거 도와드리는 의료도 사실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왕진하고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런 것도 지금 하려고 노력을 좀 막 서울쪽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생기면 우리도 좀 그런 거 좀 갖고 좀 나쁠 때 약간 도움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게 다 세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으로서 수술하고 나서 일시적 걱정되시면은 그런 식으로 가까운 수술하거나 뭐 NSA, 그러니까 신경외과 있고 그런 신경과 세팅된 병원에 소견서 하나 받고 자료를 가져다니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셀란스에 다니는데요. 네. 저는 지금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운전도 하고 산에도 15km씩에 가거든요. 근데 산에 갔다 하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못 가면 그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은 알아요. 그런데 약을 먹는데 약은 한 10년도 한 번도 안 바뀌었거든요. 네. 3번 먹는데 약이 이제 이게 약이 있잖아요. 별로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먹어도 될 때 있잖아요. 네. 근데도 건너뛰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갖고 교수님이 하는 말, 그 건너뛰면 안 되고 똑같이 먹으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5분에 이제 시험 대상으로 유연수 교수가 거기인데 여한수 교수님 거기 이제 연구 논문 대상으로 내가 그 헤드 사진 다 찍었거든 원자로에. 그래 아직 5분 29일 날 이제 그 결과 보러 가는데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이러니까 먹는 걸 잘 먹고 운동을 하니까 조금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이 파킨슨 환자라고 모를 정도로 지금 있잖아요. 처음 보면 조금 느리다 하는 거 알지. 운전 타고 다니고 이렇게 모르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파킨슨 환자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은 왠지 보면은 막 자꾸 옆에 세수하니까 그 환자 같아요. 솔직히. 내가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제 바르게 막 눈치가 가면서 이래 하니까 더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운동을 있잖아요. 지금 산에만 다니고 하는데 골프 치고 다니고 하는데 다른 운동이 또 좋은 게 있어요. 파킨슨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요즘에는 확실히 운동에 대한 관심이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도 요즘에 저희 환자들 오시면 제가 운동하는 게 맨날 해가지고 너무 막 구박받는 분도 계신데 운동이 요즘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하시는 자체가 아마 그런 환자분 기능을 오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마 뭐 산에 가는 거 혹시 미끄러 다칠까봐 좀 위험하다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산은 조금 좀 불규칙한 게 있으니 다칠까봐. 근데 옛날보다 이제 운동이 정말 좀 중요하다고 높아지고 있고 그 근육이 좀 좋아요. 근육량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 아예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로 병을 느리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이상에서는 병의 진도 좀 느리게 한다는 식으로 나온 적도 있거든요. 이상에서는. 근데 거기서 하는 운동은 고강도 유산소예요. 고강도.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씩. 그러니까 내가 맥박이 정상 맥박이 보통 80이면 그 맥박이 한 140 정도 올라가는 정도 생각해요. 7-80%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빠르게, 그러니까 거기 뭐 런닝머신 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자전거 돌리기도 있고 그러니까 맥박을 빨라질 수 있는 운동, 헛되는 운동, 탐나는 운동 그거 갖다가 일주일에 30분씩은 좀 3번 정도 해라. 이거를 꾸준히 하면은 그 자체가 뇌에도 좀 자극되고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병의 진도를 좀 느리게 하고 약을 좀 덜 올리게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좀 섞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냥 걷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걷기 하시고 햇빛도 쐬시면 좋은데 조금 더 운동을 좀 약간 좀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번에 30분씩 고강도 유산소 섞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린다 하는 이유가 네. 발견하고 얼마 안 돼서 다루 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머리에 이제 뇌에 피가 보이가 그때 파티마 병원에서 조금 덜 끌었는데 그래 교통사고 나가 6년 전부터 6년 있다가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거 발견한 지 다 3-4년 걸렸어요. 머리 사진 찍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약이 많이 가지고 아직까지 많이 기다리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약을 아직까지는 근데 약을 빨리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 사실 결국에는 그거는 예후랑 별 차이 없다고 연구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갖다가 증상이 있으면 증상을 좋게 만들고 운동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는 약 자체 시작하는 거 너무 무서워하시거나 난 무조건 약을 아껴서 안 먹을 거야는 사실은 꼭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자주 나오는 건데 그 가나안가 하는 그 아프리카 쪽에 연구를 했어요. 이탈리아 아프리카 쪽에 연구를 했는데 가나 쪽이 좀 이게 특히 좀 가난한 나라니까 아프리카에 약이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진단돼도 약이 수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똑같은 진단된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몇 년이 있다 약을 먹었어요. 그럼 늦게 먹었으면 이론상은 늦게 먹었으면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생각으로는. 근데 늦게 먹었더니 그냥 잠깐 좋다가 금방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부작용이 다 금방 보이는 거예요. 원래 한 5년, 6년 있다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오래 있으면은 약 자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결국 뇌세포의 퇴화랑 관련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약을 아끼기보다 증상이 있으시면 증상을 좋게 만들어서 운동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 안 먹고 막 몸 힘든데 이렇게 버티시면서 약을 안 먹기보다는 몸을 적당히 움직이는 상태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과하게 절대 안 돼요. 이제 적당히 거기서 좋아지면 약간이 100점이 되기 힘들다. 7, 80 맞춰서 우리가 운동하시자 하면은 잘 지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나 질문할 거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러지 마시고. 네. 저 진짜 아버님이 한 5년쯤, 4, 5년 되셨는데 지금 아까 좀 더 말씀하시면서 여러 환자들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떨림도 없으시고 보행도 좀 나름 잘하시고 해서 삼성병원 처음에 봤을 때 윤진영 교수님이 내가 미국 갔다 와도 파킨슨 아닐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진행이 다 안 될 거니까 말초신경과랑 좀 더 협진해서 한번 입원해서 보자야 했는데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냥 파킨슨이 약간 경증으로만 사진 조금 나오는 게 다거든요.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 스스로는 왜 내가 저는 잘 걸었는데
왜 못 걷지? 이런 보행이 장애도 그게 허리 협착증이 있으시니까 파킨슨 인정을 스스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로만 봤을 때는 그 사진을 봤기 때문에 결정해서 참 감사한 일이고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약을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설명을 드리는데도 이제 스스로는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이 다리가 더 힘이 없고 못 걷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래에는 그쪽이 조금 더 진행된 것 같아서 수술을 받아보려고 정형외과적으로 알아봤는데 이제 올해 때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수술을 또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파킨슨도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일찍 좀 오래 계신 분들이 많아서 참 아버지는 옛날로 치면 왜 그냥 노화로만 알 수 있는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를 병원에 갔을 때 좀 약이가 있는 좀 구분이 잘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파킨슨만으로 진료과에서 하는 것보다 노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형외과들 뭐 저리성 문제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게 또 파킨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협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과센터에 여쭤보면 그건 정형외과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정형외과 가면 또 파킨슨 부분이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몸매이 다리 힘이 없어서 다리가 좀 힘들어서 왔지만 이것보다는 신경과 쪽 질환인 것 같다.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MRI상에서 봤을 때 정답은 없다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통증 느낌이 다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까 왜 완화치료와 같이 좀 크게 범위를 밖에서 상담하는 잘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게 시간이 한계가 있고 내용이 한계 있어서 사실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사실 이게 우리 여기 오는 환자분들이 잘 말씀을 해줘요. 제가 왜냐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막 제가 막 2시에 써들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사실은 이제 노인의학에서 노년의학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아까 잠깐 보여준 쇠약도라는 게 있잖아요. 나 사람이 쇠약해진다. 그게 사실 결국에 들어가는 개념이고 저는 그래서 단순히 사실 파킨슨 병 당연히 노인성 질환이고 퇴행성 질환이지만은 노화 자체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들려요. 지금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아마 힘이 들 거고 옛날보다 밥맛도 좀 덜하고 기운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는 것도 사실 큰 변화거든요. 근데 병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허리도 항상 고민이긴 한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같이 드리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또 사실은 또 약간 또 어려운 게 수술했을 때 수술 같은 약간 적극적인 치료 또 이제 결과 노인분들의 결과가 나빴을 때에 대한 의사들도 걱정도 있고 왜냐면 다 해결된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환자분이 최대한 어떤 약조를 해보고 했는데 너무나 이제 뭐 통증에 다리 힘없는 게 좀 메인이면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정형외과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술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다 하긴 해요. 왜냐면은 저도 간혹 어떤 분들은 파킨슨 때문에 아프고 힘없나 했는데 약간 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래도 혹시 해가지고 정형외과 갔는데 하고 나서 되게 좋아지는 분도 있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있긴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럴 수 내가 이 의사 왜 이래 할 정도로 제가 여기를 다 보내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보내드리고 여기도 한번 가보시고 체크하고 요건 해봤는데 요것도 한 번만 잡으시죠.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혈관 문제도 그러니까 환자분이 파킨슨만은 나쁜 게 맞는지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고 좋아질 컴파운드가 있으면 정말 최선 다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혈관 혹시 막힌 거 없나? 류마티스 온 거 없나? 검사 좀 해보고 그거도 한번 다시 여기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봐주시고 정말 좋아질 거 없나요? 라고 해서 한번 보내드리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통합적으로 사실 이제 노인들 질환에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옆에 이제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 거에 또 이제 좋은 점도 어떤 게 있는지라고 얘기를 같이 드리고 이제 기분 저하 같은 것도 없는지 그것도 체크를 많이 하시죠. 사실 우울감이나 무력감 때문에 더 안 좋다 느끼시는 건 아닌지도 체크를 해서 내가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좀 체크를 할 때 이왕이면 조금 기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이상 있으면 이제 고정약도 좀 해드리고 뭐 운동 프로그램도 약간 얘기해드리고 사실 아픈 거면은 뭐 통증 치료하는데 보내드리기도 하고 뭐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교수님도 서울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오래 다음 기회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이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고 또 진료실에서 듣는 것과 또 차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살짝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사실 저는 이제 왜냐면은 뭐 이게 왜냐면 환자가 많은 물론 저는 물론 외래에서 당연히 이렇게 보지만 근데 일대 다뤄볼 일이 많진 않잖아요. 한 분 한 분 들어가서 나가시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다 너무 저를 환영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긍정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려고 잘 밝게 지내는 게 좀 약간 느껴져요. 그러니까 느낌이니까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환자분들 정말 강한 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근성이 있고 저희가 이제 건지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하려는 노력이 내가 자기가 하시는 부분이 사실 많은 점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러니까 의사의 이게 저희 치료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드바이스 듣고 그걸 받아들여주고 사실 노력하셔서 고맙고 너무 좋은 건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좀 밝게 할 수 있는 식으로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저는 너무 사실 그리고 제가 약간 놓치거나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이걸 딱딱 주시고 긍정적인 거 보이고 저도 약간 용기가 납니다. 이거 열심히 해도 되겠구나. 이쪽으로 좀 더 열심히 밀고 나가도 되겠다는 그런 힘도 받아가지고 오늘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